자, 안녕하세요. 정석준입니다. 오늘은 그 통합과 수능 예시 문항이 나왔다길래 이제 헐레벌떡 풀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 합니다. 이게 제가 준비하고 찍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지금은 당연히 생명과학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내년 강의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라서 뭐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다만 뭐 옛날에 모라생지 강의를 다 해봤기 때문에 또 통합과학도 당연히 해봤죠. 그때 감각이 아직 살아있을지 한번 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볼 것 같은데 일단 저도 문제를 안 봐가지고 처음으로 풀면서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생태계 평형, 생명과학 느낌이죠. 외래생물 유입과 환경오염인데 뭐 당연히 외래생물 뉴트리아 귀엽긴 하지만 안 되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이고요. 뉴트리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되면 불쌍한 북극이 이끼는 삶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아마 답은 3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런 건 뭐 그냥 공짜 문제예요. 딱히 필요 없어요. 자, 뭐 길이 측정 표준입니다. 와, 되게 반갑네요. 미터 원기죠. 온도가 달라지면 길이가 변한다.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미터 원기 자체는 당연히 변하죠. 이건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이니까. 그 다음에 빛이 이만큼 진행하는 거리, 뭐 당연히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걸 썼는데 이렇게 돼서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실물인데 좀 그렇다 해서 이론값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CAB로 바뀌었습니다. 답은 5번이겠죠. 그 다음에 3번 뭐 정육면체 어쩌고저쩌고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약간 생명과학 풀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다 읽으면 그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정확한 의도를 발견하면서 읽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보기랑 같이 읽는 걸 좀 선호를 합니다. 자, 디귿은 기본량이다. 온도는 기본량이죠. 유도에서 얻는 게 아니죠. 기본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는 기역과 니은에서 유도되는 물리량이다.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죠. 근데 이제 질량이 여기 있고 길이가 있는데 선생님, 질량과 부피라면서요. 그 부피가 길이의 세제곱이지 않습니까? 예, 유도되는 물리량이 맞고요. 그 다음에 밀리리터와 센티미터 세제곱은 당연히 같은 부피입니다. 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대부분은 아마 이제 규산형 광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규소고 이게 산소일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규산염이겠죠? 규산염. 그 다음에 그 구성 원자인 X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전기적 성질, 이건 반도체 얘기죠. 반도체 얘기고요. 이건 규소겠죠? 네, 규소 B일 것 같습니다. 답은 아마 4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개미죠? 이게 생명과학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근데 아마 뭐 문항 구성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토탈 25문제인데 25문제 중에서 한 글쎄요 10에서 15문제 정도는 무의미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무의미한 문제가 당연히 이 정도는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준킬러는 저는 뭘 생각을 하냐면 이게 풀라고 하면 못 풀 수는 없습니다. 못 풀 수는 없는데 시간을 끄는 문제, 이런 문제가 한 5문제 언저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문제, 10문제. 그 다음에 5문제 미만으로 존재할 만한 것이 이제 킬러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킬러 문제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오답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 낚시로 오답을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못 풀게 하거나. 이제 아예 못 풀게 하는 문제는 생명과학의 계산 문제들, 코드 문제라든가 아니면 화학의 뭐 여러 가지 양적 평형 문제들 혹은 이제 물리의 2차원 운동 같은 것들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의미한 문제들이 좀 들어있을 겁니다. 이 무의미 문제를 물화생지 중에 누가 맡아주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준킬러는 지학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자료를 주거나 해가지고 시간을 좀 끌어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실 이거 갖고도 몰라요. 이 예시문항도 아마 6평보다 쉽게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봐야겠죠. 자, A는 개미잖아요. 뭘 생산자야. 그 다음에 기역은 곰팡이가 비옥하게 한다. 생물이 비생물을 이죠. 그 다음에 몸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는 이제 개체군 내부의 상호작용입니다. 같은 종이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지구과학 느낌이죠. 일평균 기온, 기압, 상습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잘 했다라고 합니다. 지학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생명과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는 선지부터 봅니다. 자, 기억을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상대습도의 변화량을 보라 했으니까 상대습도만 봅시다. 점선이 상대습도인데 A 구간에서는 상대습도가 이만큼 변했고요. B 구간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변했습니다. 편차는 A에서 더 큽니다. 따라서 A 시기가 더 크고요. 월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월 평균 기압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지구과학적으로는 그냥 맞는 말이죠. 그 온도가 높으면 저기압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기압이랑 기온은 지금 서로 반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압, 기온. 서로 반대 위상을 보이니까 아마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아마 5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열 출입과 관련된 어쩔저쩔을 말하고 있는데요. 염화 암모늄을 물에 녹여버리면은 이제 그 물이 얼게 됩니다. 뭐 얼다기보다는 온도가 좀 낮아지게 돼요. 이게 이제 염화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주변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자, 방출하기 때문이다. 틀린 말이고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으면 반응물이 높은 거잖아요. 반응물이 높으면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번은 제꼈고 나번인데 반대 방향, 그러니까 발열 반응을 원하는 거죠.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이 맞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얻을 때 물이 증발하는 것은 흡열입니다.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 이것도 흡열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화작용이라고 말할 뻔했잖아. 자,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큰 가시고기 A는 포식자로부터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유리한 걸로 보입니다. 자, 가에서 이런 거는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고 유전적 다양성이고요. 해수에서는 기억이 많이 보이는 거 보면 기억을 가진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맞는 말이니까 답은 4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수가 적혀 있는데 점수랑 난이도가 큰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탐특이죠. 이게 왜 1.5점이냐? 내가 읽을 게 이렇게 많은데 뭐 내려가 봅시다. 자, 말라리아 핑 나왔습니다. 근데 자료가 아주 방대하시네요. 이런 거 안 읽어요. 자, 말라리아 감염병이다 맞는 말이고요. 기억은 최고 기온이다. 기억이 상승하다가 15도 이상일 때부터 A가 채집이 된다. 기억이 뭔데요? 기억은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얘네 둘 말하는 거죠. 이게 15도 이상일 때부터 A가 채집된다. 근데 최고 기온은 원래 15도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원래부터 이상인데? 근데 말라리아는 6월부터, 모기는 6월부터 채집되기 시작하죠. 5월, 6월쯤.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기온이 아니죠. 최저 기온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 주별 최고 기온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약간 지구온난화 빌이죠. 최저가 15도 이상일 때부터니까 5월 셋째 주 정도부터 이제 A가 채집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6월이 아니고 5월 정도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 이게 생명과학이라고 생각하면 9번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계도가 버티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 통합과학은 뒤에 있는 킬러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시간이 충분하다면 쉬운 문제죠. 근데 뒤에 막 화학 같은 게 막 이따만큼 있어버리면 9번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공급된 에너지가 같을 때 생산하는 거, 공급된 에너지 이거 보고 푸는 건 아닌 것 같죠? 이거 보고 푸는 것 같습니다. 자, 10메가줄에서 8메가줄이니까 80%죠. 1kJ에서 200이니까 1000에서 200이니까 20이죠. 20%죠. 이건 뭔데 80%나 되냐? 미친놈인가? 뭐 가상의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1g당 20kJ이면은 1kg을 써서 8메가줄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킬로 곱하기 킬로는 메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20메가분의 8메가니까 40%입니다. 그러니까 A, C, B겠죠. A가 제일 세고 B, C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화학이 살짝 보였어요. 11번입니다. 와, 묵은본 지구과학이죠. 예, 뭐 물화생에 비비겠습니까? 자,
규철탄이라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가운데가 철 아닐까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냥 뭐 원소 주기대로 배열하면 될 것 같은데, 예, 탄소겠죠? 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심부의 온도는 이별이 태양보다 높다. 태양은 중심에 헬륨밖에 없는 허접 행성 아닙니까? 당연히 이게 높겠죠. X와 Y는 같은 족 원소이다. 뭐 탄소 규소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질량비는 Y가 Z보다 크다. Y가 뭐죠? 규소가 철보다 많다죠. 근데 이제 뭐 OCR팩 하나크마 이렇게 외우셨으면은 규소가 당연히 C가 Fe보다 크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지각이고요. 땅속에는 철이 겁나 많습니다. 따라서 철이 더 많아요. 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오, 화학핑. 자, 여기다가 Y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했을 때 X이온, Y이온, 그 다음에 염화이온이죠. 염소이온이라고 할 뻔했잖아. 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동그라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염화이온이겠죠. 염화이온이고 이게 X 같은데 뭐 2대1 같죠? 2대1이니까 이게 2 플러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당연히 6대2니까 3 플러스겠죠? 그 생각해보세요. 반응 용기가 정전기를 띠진 않잖아요. 반응 용기 자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그 이온의 합은 항상 중성이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는 염화이온이 맞고요. 그 Y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된다. 그냥 전자만 쳐 뺏긴 것 같은데요. 그쵸? 그 다음에 A 대 B는 A가 이거잖아요. 3대 2가 아니고 2대 3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뭐 당연히 수소 헬륨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기억 원자는 38만 년 뒤에 형성되었다. 선생님, 양성자는 겁나 오래됐습니다. 그거는 양성자는 원자 핵이고요. 원자라시잖아. 원자라는 거는 그 전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 핵의 전자가 속박된 시기부터 여러분들이 세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선지 우주를 구성하는 헬륨 대부분은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다. 선생님 저 이거 압니다. 그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하하하하 라고 고르면 안 돼! 예, 대부분이라잖아요. 대부분. 그 별에서 나오는 건 진짜 조금밖에 안 돼요. 그 대부분 그냥 빅뱅 당시에 숑숑샹샹 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은 틀리고요. S의 대기는 뭐 겁나 더러운 거 많은 것 같은데요. 답은 1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지구과학들이 살벌하네요. 뭐 잘 모르는데 그냥 지구과학 원처럼 나오고 있지 않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전자껍질 모형을 이용한 원소의 전자 배치. 화학 더러워. 이래서 안 고르는 거야. 자, 뭐 이거는 그냥 아는 거잖아요. 자, 산소랑 XYZ를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7부터 17 중에 하나인데, 전자 껍질 수분의 원자가 전자인데, 산소가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거 기준으로 하라는 느낌입니다. 산소가 전자 껍질이 당연히 2개고 원자가는 6개니까 이게 3이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가 3분의 1을 하라는 거니까 2고, 3분의 1을 하니까 1이고, 이거는 3분의 1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확실히 껍질이 3개의 원자가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껍질이 3개의 원자가가 하나면 당연히 11번이다 라고 보셔야겠죠. 10번이 이제 2주기의 끝이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그 각 주기의 첫 번째 원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 원자가랑 그 껍질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1주기의 첫 번째거나 2주기의 두 번째거나 혹은 3주기의 세 번째거나 뭐 이 셋 중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7에서 17번이라 하니까 13번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그 껍질 수분의 원자가가 2입니다. 그러니까 1주기에 2번, 그러니까 헬륨이거나, 근데 뭐 2번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적어는 둘게요. 그 다음에 2주기면서 원자가가 4개, 그러니까 탄소, 그러니까 이제 6번이거나, 혹은 이제 3주기면서 원자가가 6개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거죠. 3주기면서 원자가가 6개 있으려면 이제 16번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조건 때문에 16번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고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Z가 누구냐? 얘인데요. 전자 2개를 잊어버리면 네온의 원전자 배치를 갖는다. 하하하하. 그 2개를 잃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XO2는 공유결합 화합물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이거는 금속이랑 비금속의 구분을 원하는 느낌입니다. 비금속이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Y와 산소가 결합해서 형성된 안전한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니까 이제 그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거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출제 의도로, 그러니까 그냥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생명과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아이디어를 계속 거기서 얻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의도를 읽어야 됩니다. 의도를. 통합과학, 글쎄요. 너무 내신 통합과학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뭐 아무튼 간에 4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기권, 수권, 직권이죠. 산호골격이면 이제 탄소를 물에서 뽑아내야 되죠. 이게 수권이고요. 석탄은 생물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기권이겠네요. 자, A는 수권이 맞고요. 석회암이 생기는 과정은 B의 탄소량을 증가시키고요. 광합성은 디귿이 아니고 디귿 반대편이라고 봐야겠죠. 답은 3번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동일한 자석 6개. 안 읽을 거야. 안 읽어요. 자석의 개수가 다르면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겠죠. N극을 아래로 하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의 세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일단 아니고, 두 번째로 혹시 그런 걸 알고 싶었으면 다르게 한 게 있어야죠. 따라서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H로 갖게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운동 에너지 양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운동 에너지가 다르죠. 무게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 정도로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지구가 망했죠. 망하지 않았죠. 그냥 저는 옛날에 지구과학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요즘이랑 비슷하게 생겼냐? 아니면 너무 이상하게 생겼냐? 이게 이상한 거고 이게 그나마 좀 멀쩡하죠. 자, 나번이 삼엽충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공룡한테 밟힙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자, 대멸종은 항상 있었고요. 신생대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죠. 답은 5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힘 센서를 설치한 어쩌고 저쩌고인데, 충격량을 좀 완화시키는, 충격량은 완화를 못 시키죠. 충격력을 완화를 시키는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충격량은 V0가 똑같으니까 다 똑같고, 충돌 시간만 보면 되겠죠. C가 가장 작을 겁니다. 그 다음에 B를 이용한 충돌 시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시간이 T1일 때가 아니고 T0일 때 제일 클 겁니다. C가 제일 좋죠? 답은 이제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19번. 오, 샤가프핑이 나왔죠. 자, 당, 인산, 염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다라는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내신필 나는데, 근데 퀄리티가 되게 높은 내신필 문제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염기 자체를 63개까지밖에 못 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결합을 어떻게 해요? ATCG로 결합한단 말이에요. AT 자체를 우리가 15개 쓸 수 있고, CG 자체를 13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탈 30에 이제 26, 56개니까 인산이든 당이든 겁나 충분해요. 이건 고려할 필요 없고 결합선이 문제인데 AT에서 2개씩 쓰고 CG에서 3개씩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0에 겁나 남습니다. 결합선 개 많이 남아요. 당이랑 인산 결합할 때 쓴다고 하더라도 진짜 남아 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것만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염기가 아니고 뉴클레오타이드이고요. 인산은 많이 써봤자 56개쯤 쓸 것 같습니다. 근데 맞네요. 그 다음에 구안인이랑 결합한 거는 13개겠죠? 그래서 답은 아마 5번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2차원 운동핑. A는 떨어뜨리고 B는 이제 이렇게 쇼롱 날아간 느낌인데 이거를 이제 이거 뭔지 아는데 이름 아는데 딱딱딱떡떡떡 이렇게 되는 거, 점 찍는 거,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점 찍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중력이 작은 행성에서 이 실험을 동일하게 한다. 어차피 시간 간격은 똑같을 테니까 좀 더 천천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가. 선생님, 천천히 떨어지면 어떻게 보이나요? 좀 더 촘촘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촘촘핑.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이 간격은 일정해야 돼요. 왜냐면 가로의 속도가 변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0.1초에 한 칸씩 가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조금 같고, 이거랑 이거는 뭐가 다른 거죠? 얘는 오른쪽으로 가속을 하고 있어. 5번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안 보면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이 3주기라고 했고요. 서로 다른 원소가 있습니다. 3주기 2족 원소이다. 안녕 마그네슘아라고 밖에 해드릴 말이 없죠. 원자과 전자수의 비가 XYZ가 223이다 라고 했고, 번호는 Y가 Z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Z가 더 많은데 Y가 더 크다는 거는 Y가 주기가 더 아래쪽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3주기가 Y고 2주기에 이제 X가 있고 이제 Z가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은 여러 가지죠. 내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주기 2족이 이미 occupied 돼 있기 때문에 4, 6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W는 금속이다. 뭐 왼쪽에 있으니까 겁나 금속이겠죠. 그 다음에 기억은 X이다. 이거 인체 구성하는 원소 질량비니까 이거 산소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잘도 산소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식물에서 YZ2를 쓴다. 잘도 쓰겠다. 1번이죠.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오, 지구과학 핑. 아주 좋아요. 자, 기억은 발산형이죠. B가 빠져나가니까 결국 상대 속도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렴형 경계 같습니다. 자, 기억은 발산형이니까 상승하겠고요. B에 대한 C는 B에 대한 C는 왼쪽으로 가는 거죠.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B에서는 호상열도가 형성된다. 호상열도는 글쎄요, 대륙판 쪽에 생성이 되겠죠. 멘틀 이쪽으로 올라올 테니까. 멘틀이 올라온다기보다는 마그마가 일로 올라올 테니까. 따라서 B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탈레이스에 의한 과산화주소, 코돈! 이게 나와? 근데 너무 짧은데? 네, 뭐 관심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자. 자, 카탈레이스가 있었으니까 물이랑 산소가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발생 안 합니다. 이게 뭔데요? 니은의 변화인데, 보니까 그 카탈레이스를 돌연변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은데, CAU가 원본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CAC로 바꾼다고 별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을 할 거예요. 발생할 거고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촉매 기능을 잃는다. 2번 때문에 그게 안 되죠. 돌연변이로 인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24번. 오, 양핑. 반응핑. 자, 뭐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농도가 다르겠죠? 온도를 보라고 했으니까 아마 부피는 똑같이 맞춰줬을 것 같습니다. 55, 55, 55 똑같죠? 모든 이온수의 비율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인데 당연히 있을 것들은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1대 1대1이면 당연히 OH가 1대1로 있겠죠. 자, 그러면은 1대1대1로 있으니까 이런 문제 쉽게 푸는 거는 사실 글쎄요, 화학을 제가 강의를 해봤는데 강의를 듣진 않아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기준량을 내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1대1대1대1이잖아요. 이거를 1이라고 안 하고 뭐 대충 글쎄요, 한 30이라고 정해 놓습니다. 30, 30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HCl 30, 이거 30, 이거 30만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반으로 줄였으니까 15에 15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 3분의 4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40이 되고 30이 되는 거예요. 얘는 2배 했으니까 60이 되고, 얘는 2.5배를 했으니까 7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온도 제일 높은 거, 낮은 거 보라는 거죠. 자, 온도는 반응에 비례합니다. 결국 여기는 30만큼 반응을 했고요. 여기는 55만큼 반응을 했고요. 여기는 45만큼 반응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번이 가장 반응을 많이 했죠. T2가 가장 온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T2가 온도가 높고요.
그리고 나서 가와 다를 섞으라고 했습니다. 가와 다를 섞으면 결국 105에 60, 90에 105인데요? 중성일 것 같은데? 뭐, 근데 약염기 없죠. 다 강산강염기니까 중성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죠.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그 산염기 이런 거 중화적정 같은 거는 배울 리가 없네요. 자, 그 다음 25번입니다.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엘니뇨인가요? 엘니뇨 같습니다.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 하나이고 하나는 엘니뇨, 하나는 라니냐라고 보입니다. 자, 제가 지구과학 강의할 때 이건 어떻게 했냐면 차이가 증폭되는 것이 라니냐다라고 가르쳤어요. 뭐든 세지는 게 라니냐야. 용승이 세지는 게 라니냐. 계절풍이 세지는 게 라니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특성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라니냐. 그 다음에 특성이 조금 옅어지는 걸 엘니뇨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계절풍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니까 계절풍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후속 효과들이 다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 원래부터 기억이 높고 니은이 낮은 것 같아요. 온도가요? 아니요. 등수온선의 깊이가요. 그러면 니은은 그 깊은 곳에서도 따뜻한 거고 그 기억은 깊이 들어가면 되게 추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추운 해안이고 니은이 따뜻한 해안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동태평양이 용순 때문에 춥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태평양이고 이것이 서태평양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와 B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A가 차이가 좀 적어지니까 이게 엘니뇨식이고 이게 라니냐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의 강수량 평차인데 그냥 강수량 평차는 나는 그냥 이거 강수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결국 내가 지금 비가 많이 오면 강수량 평차도 큰 거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양의 값이다. 그 동태평양은요 용승 때문에 원래 비가 잘 안 와요. 근데 엘니뇨 때문에 그나마 비가 좀 많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은 그냥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해수면 높이 편차분의 기억의 해수면 높이 편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명과학식 해설 하나만 보면 됩니다. 하나만 보면 돼요. 자, 서태평양은 원래 물이 몰리는 지역이죠. 그 계절풍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라니냐 시기가 되면은 물이 더 많이 몰려서 높이가 훨씬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B에서 더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개의 통합과학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뭐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구과학이 생각보다 버거웠다? 지구과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그건 생각해야 돼요. 이거 수능 아닙니다. 이거 수능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뭐 과탐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난이도로 봤을 때 항상 6평이 굉장히 쉽고 그것보다 9평이 어렵고 그것보다 수능이 훨씬 어려워요. 선생님, 표점은 대체로 뭐 고만고만 하던데요? 아니면 이렇게 변하던데요? 아, 그거는요, 고3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고3 학생들이 결국 내신 준비를 하다가 2학기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특히 수학이야 뭐, 원래부터 했다 치지만 과탐 같은 경우는 수능 공부를 이제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력이 높아져서 난이도가 어려워지더라도 비비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난이도는 이렇게 돼요. 아마 이 예시문항 같은 경우에는 6평보다 더 쉽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유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내 생각엔 난이도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난이도가 지금보다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일단 이 지구과학 새끼들도 조금 두려운데 내 생각엔 지구과학은 난이도를 높이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지. 여기서 뭐 더 어렵게 바꿔봤자 순서 바꾸고 아니면 미지수 더 넣고 뭐 그 정도 아닙니까? 주의해야 될 건 이거야. 코돈. 어렵게 나오면 답도 없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이거는 예상했고 예상대로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킬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쉽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어려운 지구과학이 있긴 해.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 생명과학에는 이게 없는 개념이긴 한데 힘 빼는 문항이야. 시간을 빼앗는 문항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 해석에 힘을 쓰면은 화학 양적 평형 해석이랑 그 다음에 생명과학을 못 풀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용도로 주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학 이런 거는 언제나 포텐셜이 있고 이것도 나 처음 봤는데
진짜 무서운 얘기 해줄까? 이거 결합선을 40개로 바꿔봐. 어떻게 풀 수 있나? 개 어려울 겁니다. 이 결합선이 보니까 여기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써야 돼요. 여기서도 써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 단위당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생각엔 이게 새로운 킬러 유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킬러라고 말하면 좀 혼납니까? 좀 고난이도 유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게도 마냥 그 DNA 모형이라는 괴 유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상한 공시도 나오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도렘베인도 같이 나온단 말이야. 좀 두려운 문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물리 2차원 운동 좀 실망스럽습니다.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얘네들은 어렵게 내도 돼. 근데 지금은 이상한 게 자료 해석으로만 냈어요. 그러니까 운동량과 충격량을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좀 두려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신경 쓸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알아서 하고 얘네들은 거의 무의미하죠. 근데 화학은 앞에서부터 변별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걸 조금 더 재밌게 물음표 좀 더 넣고 A도 넣고 B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이거는 전자기 유도라고 할 수 있나? 이것도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유형 자체는 물화생지 올스타입니다. 유형 자체는 물화생지 올스타야. 근데 지금 난이도가 낮아서 그렇지. 이것도 어렵죠. 그 다음에 이것도 뒤에가 어려워지면 얘는 덩달아 어려워집니다. 지금 자료 해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친구들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자료 해석은 그냥 비킬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대용량 자료 해석이 지금 하나, 둘, 이것도 대용량 자료 해석이라고 볼 수 있나? 뭐 두 문제에서 세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화학이나 생명 마냥 시간을 뺏는다 생각한다면 저 연역 추론 문제도 글쎄요 뭐 독해법을 공부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뭐 앞에 얘네들은 뭐 그냥 하는 거고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뭐 두각학원이랑 대전에서 그 통합과학을 열 거예요. 선수능반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생명과학 커리가 대충 그 정리가 끝나면은 얘네들도 책을 만들 텐데 그때 좀 더 깊이 분석해서 내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